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경제뉴스 1. 3월 취업 19.5만 명 감소 최악.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대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0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후 가장 컸습니다. 2. 코로나19 고용 충격. 숙박음식, 청년, 임시 일용직에 집중.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비 취업자 수가 10만 명 넘게 감소한 업종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입니다. 대면 접촉 업무 비중이 큰 업종들인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미쳤습니다. 3. 외국인 한 달 만에 순매수. 삼성전자 사들여. 국내 증시에서 이어져 온 외국인 투자자의 기록적 팔자 행진이 한 달 만에 일단 멈춰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추세 전환할지 주목됩니다. 이날 외국인 매수세는 시총 상위 대형 IT주에 몰렸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2,636억 원, 삼성전기 202억 원, 삼성 SDI 337억 원, 삼성전자후 17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또 한진칼 371억 원, LG화학 304억 원, LG생활건강 24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현대차 325억 원, SK이노베이션 195억 원, 포스코 188억 원, SK하이닉스 17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4. 반도체 설비 투자 3% 줄인다. 코로나 못 잡으면 하반기 직격탄. 올해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을 우려해 설비 투자를 줄인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영향으로 하반기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한국 메모리. 코로나19에도 투자 고피. 우리나라 역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메모리 제조사들은 신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취소하거나 늦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제조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 계획했던 설비 투자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수요가 급감하거나 시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심은 하반기입니다. 2분기까지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반도체 시황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전망이 엇갈리고 예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디램 제조사인 나냐는 최근 가진 실적 설명회에서 2분기와 3분기에도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 재난지원금 사용 3개월로 제한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소비 촉진 효과를 위해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쓰도록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 가구가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 이후에도 100%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회 논의 상황에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모건 스탠리 중국 경제 1분기가 바닥. 2분기 반등할 것.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데이탄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 2분기 1.5%로 반등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이날 코로나19 여파의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이날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입니다. 8. 판교 영토 넓히는 NC소프트. 8천억대 땅 사들여 새 사옥 짓는다.
NC소프트가 경기 성남시 판교 지역의 마지막 금사랑이 땅으로 불리는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입을 추진합니다. 땅값이 8천억 원이 넘을 만큼 비싸지만 위치가 좋아 사무 공간이 부족한 정보기술 기업들이 눈독을 들였던 부지입니다. NC소프트가 판교 주차장 부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기존 사옥의 사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직원 수가 3,642명으로 2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9. 카카오가 이메일 PC 버전까지 내놓은 이유. 이메일은 활용도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적 영역에 최적화된 모바일 메신저보다 공적 영역에 확실한 쓰임새가 있어서입니다. 이메일이 PC 기반 환경에서 주로 쓰이는 것도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메일은 주소만 알아도 대용량 파일을 첨부한 편지 형태로 보낼 수 있어 업무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업무적으로 용건이 있는 누군가가 카카오톡 아이디보다 이메일 주소를 묻는 이유입니다. CPDA 코리아 매출 1조 원 돌파 15년 연속 흑자. 국내 전자상 거래업체인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수수료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6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고 수수료 기준 매출은 1조 954억 원으로 같은 기간 12% 증가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G마켓이 지난 2005년 연간 기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이커머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가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성장세입니다. 10일 선거 다음 날 소상공인 대출 중단. 반발 커지자 단순 실수.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대출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고 한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단순 실수라는 해명에도 현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락가락 행정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도가 복잡하고 대출 실행까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혼선만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출은 지원 한도와 방식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12. 역대 최고가 치솟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 다시 불붙나. 한진칼 주가가 역대 최고치인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재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삼자연합이 각각 40%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 다툼이 격화되면 한 주 한 주가 귀한 몸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13. LG U+ 활짝 SKB는 울상. 넷플릭스 두고 엇갈린 희비. 지난해 LG U+의 IPTV 매출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 증가세도 가팔랐습니다. 작년 한 해만 11.4%가 늘어 447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손잡고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실적에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주로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차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해외망을 증설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망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대신 캐시 서버를 무상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영상 콘텐츠를 새벽 시간대 캐시 서버에 저장하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4. 삼성전자 자일린스 5G 인프라 구축 협력. 16일 자일린스는 삼성전자가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사 적응형 컴퓨팅 가속화 플랫폼인 버설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설은 5G의 네트워크 용량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정교한 빔포밍 기술을 포함해 복잡한 실시간 신호 처리 등과 같은 5G의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일린스의 버설은 빔포밍 알고리즘에 필요한 짧은 지연 시간의 실시간 신호 처리 성능을 낮은 전력 소모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밀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5.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일.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의 정해 규정을 새롭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이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통합공공임대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과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됐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국민임대와 행복주택과 같은 30년으로 규정됐습니다. 16. 원유이티엔 3종. 괴리율 30%또 넘어. 재정지될 듯. 기초지표 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돼 하루 거래가 정지됐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관련 상장 지수증권 ENT들이 17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괴리율이 또다시 3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7. 국민연금. 코로나19발 위기 대응 TF 가동. 국민연금이 코로나19발 금융시장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위기 대응 특별팀을 꾸려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3월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락으로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이 국내 외환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 평균 환율 거래를 확대하고 거래일을 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8. 한은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증권업 숨통 틔워줄 것.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증권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공적 역할을 하는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간접 대출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한은의 직접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증권업계는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며 투자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19.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상승.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작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등 각종 결과가 악화됐지만 경제활동 가능성에 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 재개와 관련한 지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내선 출혈 경쟁의 서막.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내선 출혈 경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여행 수요 회복이 힘든 상황에서 국내선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사마다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출혈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5월 이후에는 운항 편수가 지난 3월과 대비 약 33%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